안녕하세요. 어룡장입니다. 오늘 정부 공급 대책안이 나왔어요. 8월 4일날 나왔죠. 말들이 많아요. 또 불평불만도 많고 불안함도 많은데 저는 오늘 공급안이 나올 때도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원칙이 중요하거든요. 정부가 만약에 원칙을 어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시장도 원칙을 어기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는 주로 이제 거래 활동에서 일어나는데 공급하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뢰와 믿음이에요. 제가 글에도 적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몇 년이 걸려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으세요?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실제로 안 했죠.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신뢰와 믿음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돈을 빌려갈 거예요. 이자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 주실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저를 믿는 분은 저한테 돈을 빌려주실 거고 저를 못 믿는 분은 돈을 안 빌려주실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공급대책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희망과 믿음, 시간을 배려하는 건데 믿음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공급대책안이 어디에 나왔냐 뭐 다 알잖아요. 지금 사실 어디 나왔는지 과천 얘기 나오고 있고 뭐 상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용산 얘기도 나오고 있고 3기 신도시 용적률 올리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공공재개발 재건축 얘기도 나오고 있고 유휴부지 되게 여러 군데 쪼개가지고 몇백 세대 몇천 세대 있고 다 알아요. 이 5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지금 믿음이 가세요? 그 공급안이 계획대로 착착착 잘 진행되고 각 그 시, 행정구역에서 철저하게 협조를 해줄 거라고 믿고 계세요? 어떠세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 말씀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 드렸어요. 일단 그래도 다 건너뛸 수는 없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저는 짤막하게 네 파트로 끊었어요. 일일이 다 보고 싶지가 않아요. 다 봐도 다 외우지도 못하고 짜잘짜잘하고 복잡합니다. 일단은 오늘 발표한 거는 13.2만 호. 그죠? 21년부터 28년도까지라고 돼 있어요. 서울에 21년도부터 공급을 하신대요. 지금이 여러분 2020년 8월 4일이에요. 21년부터 공급을 하려면요. 1년 만에 집을 지어야 돼요. 1년 만에 아파트를 지어 보여야 돼요. 저는 여태까지 그런 건축 기술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처음에 신규 택지 발굴. 이 단어를 일부러 쓴 것 같아요. 군부지, 이전기관 부지 활용해서 3.3만호.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및 기존 사업 고미라 2.4만호. 3기 신도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3기 신도시는 과거에 좋지 못한 빽빽한 아파트 숲을 벗어나서 저층으로 쾌적하게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이제 다시 용적률을 올린다. 네, 정부의 큰 뜻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공공성을 강화한대요. 정비사업을. 여러분 이건 확실히 해두십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공공사업입니까? 민간사업입니까? 민간사업입니다. 한 푼도 받는 거 없이 그 지역에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국가의 허가는 받지만 왜냐면 주변 동네에 영향을 미치니까 건설사를 끼고 돈을 내고 분양을 하고 정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공공성을 강화하겠대요.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게 읽히세요?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정비사업은 원래 공공성이 없습니다.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 규제 완화를 하겠대요.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공실 상가 오피스 주거 전환, 택지 용도 전환 및 중공업지역 순환 정비 촉진 등. 여러분 모르시는 분 들으면 이거 되게 좋아 보이죠? 여러분 왜 아파트 좋아하세요? 왜 아파트를 선호해요?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여러분 역세권 가면 오피스텔 많아요. 빽빽하게 들어서가지고 그렇죠? 오피스텔도 많고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도 있고 다중주택도 있고 왜 그런 데보다 아파트를 좋아하세요? 이런 데가 아니어서 그래요. 오피스텔 촌이 아니고 중공업지역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긴 사람들이 선호하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바꿔야 돼요. 쉬프트를.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된 공공 분양 물량 사전 청약 확대. 여러분 사전 청약 확대가 주택 공급 확대입니까? 딱지를 먼저 더 많이 판다고 공급이 확대되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이 딱지 가져가신 분들은 집 못 삽니다.
자, 그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게 아직 없어요. 자, 여기만 봐도 일단 지도에 다 나와 있죠. 보시면 쭉 써져 있어요. 총 18군데가 일단 적혀 있는데,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가 태릉 CC, 태릉 골프장이죠. 여긴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 주택을 공급하는 건 좋아요. 근데 태릉은 노원구에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노원구가 일자리가 많나요? 노원구는 일자리가 없어요. 인프라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인프라가 안 돼 있는데 주택 공급을 하게 되면 더 붐비게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거시설이 더 열악해질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주택 공급이 더 급하다면 해야만 하겠지만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있는 곳 인근에 공급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용산 캠프킴. 저는 좀 놀랐어요. 용산 캠프킴은요, 용산 한가운데 있습니다.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곳인데, 캠프킴이 제가 봤을 땐 서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양질의 어떤 시설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예전에 계획도 있었고, 여기가 아파트로 변한다니까 왠지 모르게 조금 슬픈 건 저뿐일까요? 정부 과천청사 일대, 여기 여러분 과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되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왜냐면 과천 정부청사 내려가면서 과천 분들이 많이 힘들어 했었고, 여기를 시민들이 어떻게 좀 누릴 수 있는 시설, 뭐 공원화 한다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여기도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이해해요.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이해해요. LH 서울지역본부 이해하고요. 상암자동차검사소, 요거는 글쎄요, 이 검사소 옮길 부지만 제대로 찾는다면 괜찮다고 볼 수 있겠죠. 상암 DMC 미매각 부지, 여러분 이건 아니죠. 상암 DMC는요, 그 상암에 지금 한 15년째 표류가 되고 있지 않나요? 그 100층 넘는 건물을 해서 상암의 어떤 상징성을 갖는 어떤 대단한 시설을 넣겠다고 유휴부지로 놔뒀던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또 아파트를 집어넣으면 원래 계획과 맞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주택이 급하면 서울이란 도시가 어떻게 변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냥 아파트 때려 지으면 다 끝인가요? SH 마곡 미매각 부지, 여긴 제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문정, 천왕, 여기도 잘 모르겠고요. LH 여의도, 서부 면허 시험자, 여기도 아마 만만치 않을 텐데, 면허 시험장을 옮기는 게 만만치가 않으니까요.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도 다 뭐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지역이거나 뭐 보면은 뭐 기회가 있는 곳일 것 같아요. 근데 몇몇 부지들은 이미 서울 시민들에게, 그리고 해당 구의 시민들에게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이 돼 있던 곳인데, 그거를 다 취소시키고 여기다 주택을 지어버리게 되면 저는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제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여태까지 이거밖에 없었고, 여태까지 기회가 없었으면 제가 진짜 아무 말도 안 해요. 제가 봐도 주택을 공급할 방법이 이거밖에 없고, 서울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주택이라고 얘기하면 기꺼이 해야죠. 제가 어떻게 불만을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일개 개인인 저만 봐도 지난 과거에 몇 년 동안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었고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다 지나 보내고 이제 와서 서울 시민들과의 약속을 깨고 여기에 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지. 일부 몇 명의 로또 분양은 해주시겠죠. 그리고 뭐 공공임대나 임대주택은 늘어나겠죠. 하지만 과연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물어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재개발 재건축도 나라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원한다고 하는 데는 취소를 했고 원하지 않는 데는 짓는다고 하니 이해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도입, 이거는 좀 복잡해서 제가 읽다가 그냥 설명하기를 포기했는데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건축 집 가지고 있으면 전 이거 안 해요. 여러분, 재건축을 왜 합니까? 재건축을 왜 해요? 노후된 아파트가 지겨워서? 새 집에 살고 싶어서? 여러분, 재건축은 유감스럽지만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확률이 되게 떨어져요. 투자용으로 많이 살죠. 그죠? 사실은 재건축은 돈이 돼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자, 그럼 욕하는 분들이 많은 거 저도 압니다. 이해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한 번만 설명을 할 기회를 주시겠어요?
두바이에 가봤거든요. 아랍에미리트죠. 두바이는 사막에 지어진 도시인데요. 두바이를 걷어내면 그냥 사막이에요.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두바이가 처음 개발될 때 아랍의 중동 머니가 어마어마하게 모여들었죠. 자, 그래서 두바이라는 도시가 건설이 됐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가 건설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 좀 여쭤봅시다. 그 두바이를 짓기 위해 처음 투자한 사람들은 그거 투자예요, 투기예요. 그 사람들이 1억 원을 투자했으면 1억 원만 다시 회수할 마음으로 두바이 건설에 협조했을까요? 아니에요. 최소한 5배, 10배 이상 가져가길 원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악당들이네요. 그죠? 사막에 아무 가치 없는 땅을 사람들이 멋지게 모여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도시가 건설이 됐는데, 그래서 많은 복지 혜택과 일자리가 생겨났는데, 그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네요. 그죠? 자기가 낸 돈보다 더 많이 가져가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본주의 시장이 사회주의 국가보다 발전이 더 멋지고 빠르고 아름답게 되는 이유는 경쟁이 있기 때문이고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재건축은 돈이 안 되면 돌아가지 않아요. 욕하시는 분들께 감히 여쭤봅니다. 여러분 부모님 집이 이래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엄마 나라에 좋은 일이니까 아파트 그냥 버려. 포기해. 재건축되게 냅둬. 이러실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아직 못 봤습니다.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은요, 서울 외곽에 재건축이 정말 어려운데 재건축 외엔 도저히 답이 없는 곳은 참여할 수도 있어요.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주민의 3분의 2가 받아들이고 추가 분담금을 내고 그 시간을 감수할 마음이 있다면요. 하지만 주요 입지의 재건축은 진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비 예정 및 해제 구역에서의 공공재개발 활성화. 여러분, 정비 해제 구역은요, 해제가 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재개발하지 못하게 했었잖아요. 해제가 된 이유가 있는데 공공성을 끼면 다시 된다는 게 이게 무슨 이론인가요? 그리고 재개발도 재건축과 마찬가지예요. 돈이 돼야 돌아갑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돈이 되면 돌아가고 돈이 안 되면 안 돌아갑니다.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실 거예요. 거기에 공공성은 없어요. 나라가 참견하고 감독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니까. 하지만 그 사업 자체는 민간 사업이에요.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공공재개발도 정말 이 구역은 정비하지 않으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데 주요 입지가 아니라서 이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는 한 아마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제가 왜 이렇게 약간 좋지 못한 삐딱한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진행하냐면요.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되게 자랑스럽고 서울이라는 도시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에 사는 게 특권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지방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은 세계 30위권 안에 들어가는 멋진 도시예요. 개발 계획이 다 정해져 있어요. 주거 환경도 멋져야만 해요. 그런데 예전에 멋지게 지어 올릴 수 있었던 건 전부 다 막아놓고 주택 공급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수백 번 얘기하다가 이제는 집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울 시민과의 약속을 모두 다 깨고 엉뚱한 데 집을 짓겠다고 하니 저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정책에 믿음이 가세요? 지금 신뢰가 가세요? 저는 어떤 제 주장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께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공급 안에 믿음이 가세요? 신뢰가 가세요? 그러면 이 발표가 무슨 소용이 있죠? 주택은 공급하는데 아무리 빠르게 해도 3년 이상이 걸리는데 3년에서 10년 이상이 걸릴 텐데 믿음이 없다면 이게 공급이라고 어떻게 받아들이죠?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반응이 없다면 정말 열심히 만든 이 공급 대책안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전 그래서 만약 이번 대책에 사람들의 공급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지 않고 여전히 위기감을 느낀다면 정부가 신뢰와 믿음을 되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더 이상 길게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좀 슬픕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 장마철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비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